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인생을 바꾸는 봉지라면 재테크 북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1강인데요. 부족한 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구매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또 선물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읽고 계신 분이나 이미 읽으신 분이나 또 선물을 받은 분들이 너무 유익하고 좋은 책이다 라는 피드백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덕분에 아직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만 책이 나온 지 서점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에서는요. 독자들 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생 대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 16년 만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오늘 1강 북토크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이 책을 보실 때는요. 첫 번째 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첫 번째 페이지는 아니지만 책 앞부분에 있죠. 봉지라면 내비게이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투자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 타이밍을 맞추어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흔치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더욱더 타이밍을 찾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타이밍보다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무엇입니까? 돈의 질. 얼마나 여윳돈이냐. 즉 기다릴 수 있으면 항상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봉지라면 내비게이터는 내가 돈의 질, 얼마 동안 기다릴 수 있느냐, 얼마 동안 투자할 수 있느냐라는 시간, 최소 3년에서 가능하면 5년,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또 10년 이상, 그 다음에 내가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느냐 아니면 목돈을 한 방에 이것을 이제 일식 거치식 투자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봉지라면 내비게이터는 총 10개 봉지라면에 모두 합해서 16개 포트폴리오 레시피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순한 라면, 기본 라면, 수제 라면, 마라탕 라면, 등등, 거의 라면 등등 해서 아주 많습니다. 총 16개 레시피니까 그것도 매달 적립식으로 하냐 아니면 일식 거치금 목돈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라면이 나에게 적합하다. 이때 나에게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 유형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기관에 가면 투자 적합성 검사를 하잖아요. 막 종이에 적습니다. 자, 그런 것 말고 여기에서는 제 나름대로 비합리적 투자자, 충동적 투자자, 합리적 투자자 이 세 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설문 한 7개 정도만 재미있게 설문하다 보면 나는 어떤 투자자 유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내비게이터 바로 다음 장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내 투자 유형과 투자 기간, 그 다음에 적립식 투자를 할 것인지 일식 거치식 투자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라면, 어떤 포트폴리오가 적합하다라는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터처럼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나에게 해당되는 라면부터 어떤 포트폴리오가 나한테 맞는지 그것부터 좀 읽어보는 것이 맞고요. 또한 가능하면 특히 이제 우리가 다 큰 자녀들에게 선물하신 부모님들도 많잖아요. 가능하면 이 책의 끝부분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이 끝부분에 에필로그가 나와 있거든요. 이 에필로그부터 읽고 이 책을 읽으면 상당히 따뜻해집니다. 예컨대 에필로그 제목은 투자는 모르지만 인생은 잘 살고 싶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잘 못해도 인생 실패가 아니라 투자하고 상관없이 인생은 성공, 즉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필로그부터 읽으면 상당히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마인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대하면 상당히 건강한 투자를 내가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필로그부터 읽고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 좋다라고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할 건요. 제가 16년 만에 인생 대역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럼 이 책에서
어떤 챕터냐 하면, 자, 구체적으로 이 책의 몇 페이지냐 하면요. 라면 종류를 따지면 마라탕 라면. 자, 마라탕 라면은 어떻습니까? 혹시 뭐 라면 다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자, 마라탕 라면은 한 입 먹으면 그냥 입 천장이 데입니다. 그죠? 입이 놀래서 더 먹기 힘든 것이 마라탕 라면입니다. 사실 저는 매운 음식에 좀 강하거든요. 경상도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저희 집안 특성이 매운 음식에 강해요. 제가 강한데도 마라탕은 정말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마라탕 라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라면이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수익과 위험은 반비례하잖아요. 그렇지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위험을 내가 각오해야 된다. 이런 라면이 바로 마라탕 라면입니다. 우선 124페이지. 자, 오늘 이 방송은 제가 미리 예고해 드렸던 대로 책을 읽어보았다, 또 지금 읽고 있다, 최소한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방송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방송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24페이지 마라탕 라면 보면 이거는 어떤 컨셉이냐 하면 우리가 레버리지 ETF라는 말씀을 가끔 자주 들었죠. 그러니까 기본 ETF의 2배, 3배로 움직이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특정 지수의 2배 이상 또는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마라탕 라면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책, 즉 봉지라면 재테크에서 가장 기본적인 라면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들 많죠. 읽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저는 이제 기본 라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라면, 미국에서 달러로 투자하는 라면은 상품 ETF는 SPY 대표적으로 IVV가 있는데 둘 다 거의 뭐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IVV가 수수료가 조금 싸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IVV를 중심으로 기본 라면 이 책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IVV, 즉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IVV가 10% 오를 때 S&P 500 지수를 3배 추종하는 UPR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30% 3배 오른다. 반대로 IVV가 10% 떨어지면 U프로는 30% 떨어지겠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미국 ETF가 QQQ잖아요. 이게 QQQ가 10% 오를 때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추종하는 TQQQ라는 ETF는 30% 오릅니다. 반대로 QQQ가 10% 하락하면 TQQQ는 30% 떨어지겠죠. 자, 이 같은 레버리지 ETF는 특정 지수뿐만 아니라 특정 종목에도 있습니다. 예컨대 TSL3는 테슬라 주식 가격의 3배를 추종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테슬라가 1배 오를 때 TSL3 ETF는 3배가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아니지만 하락할 때, 주식이 상승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데 오히려 하락할 때 이익을 얻는 인버스 ETF도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인버스 ETF를 2배, 3배 추종하는 ETF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섞어찌게 해서 만든 것이 이 책 봉지라면 재테크, 봉지라면 ETF의 컨셉 가운데 마라탕 라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지수, 기본지수의 2배, 3배를 추종하니까 또 반대의 경우에는 2배, 3배의 손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위험이 상당히 높죠. 자, 그래서 이같이 위험이 높은 상품에는 함부로 내가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평균의 상승에 배팅하는 이 같은 레버리지 ETF를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도 원리는 기본 라면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프로와 TQQQ가 상장된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IVV와 또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와의 누적 수익률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한 그림이 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책을 참고하십시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기본적인 원리는 장기 투자 원리는 비슷해. 비슷하다면 나는 2배, 3배 추구하는 상품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원칙적으로 다음에 3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ETF와 같은 2배, 3배짜리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3가지 이유가 뭐죠? 첫째는 책에 있지만, 자, 이 같은 레버리지 상품들은 주가 변동성 위험이 매우 크죠. 특히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서 ETF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승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에 익숙한 투자자의 정서와 반대되는 것이 인버서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KTX 고속철도를 예매하다 보면 반대로 앉아있는 역주행 방향에 앉아있는 좌석은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정주행 방향부터 예매가 다 표가 매진되지 않습니까? 자, 그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정서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은 돈을 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레버리지 ETF가 실제로 지난 역사 동안에 일반 기본적인 ETF에 비해서 얼마나 크게 손실이 났는지, 만약에 하락했던 구간 동안에, 자, 그 내용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지난 2022년 금리 인상 시즌에 보면 QQQ, 그 다음에 QQQ의 3배로 움직이는 TQQQ, 그 다음에 IVV, 그 다음에 IVV의 3배로 움직이는 U4 같은 경우가 어떻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났었는지, 자, 그것은 책에 자세히 언급해 놓았죠.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인버서나 레버리지 ETF는 오르내림이 크지 않는 구간에서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주가가 이제 횡보, 옆으로 이제 개걸음하는, 요즘이 조금 그렇죠.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는 대부분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한 5% 이내에서 이제 계속 움직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이 같은 인버서 또는 레버리지 ETF는 오르내림이 크지 않는 구간에서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손실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책을 참고하십시오만은,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면 거기서 똑같이 떨어진 만큼 올라도 본전을 회복하지 못하죠. 예컨대 단순하게 보면 1,000원에 샀는데 10% 빠지면 내가 900원이잖아요. 자, 900원인데 거기서 10% 올라도 1,00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990원인데, 이것이 한 배가 아니라 3배로 움직인다고 하면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할 때 내가 본전을 채우기가 더 힘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구간,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오르내리고 하다 보면 2배, 3배짜리가 오히려 본전 찾기가 더 힘들어진다. 본전에서 더 멀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레버리지 ETF는 운용 보수도 당연히 비쌉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서합 비용이 있습니다. 예컨대 동일한 지수를 몇 배씩 추종하려면 해당 지수에 속하는 종목들을 몇 배씩 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종의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상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가상 거래 비용이 듭니다. 일종의 대출 비용처럼. 그것이 서합 비용인데, 이 같은 이제 서합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는, 요즘같이 금리가 고금리잖아요. 이때는 그 비용 자체도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손실도 커지죠. 자, 그래서 책에는 실제로 이 같은 레버리지 ETF들이 상승 하락했던 그 구간에 실제 수익률이 기본 ETF랑 얼마나 큰 차이가 났는지 다 그림이 잘 그려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쨌든 이제 변동성이 매우 크죠.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봉기라면 재테크가 추구하는 심리적인 안정, 그 다음에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재테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받아보신 분들은 바로 이게 표지를 넘기면 제 사인과 함께 어떤 서명이 되어 있습니까? 돈이 당신의 삶에 좋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지배한다고 할 때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나는 늘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돈을 이기는 사람이지, 내가 꼭 돈이 많아야 돈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것은요, 해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결국 상대하고 계속 비교하잖아요.
1억 원이 생기면 10억 원이 생겨야 되겠고 10억 원이 생기면 100억 원이 생겨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보면 결국 많은 돈을 벌어도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고 돈을 지키는 검고지기가 되더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같은 변동성에 너무 고수익에 노출되어 있으면 봉지라면 제가 추구하는 심리적인 안정, 그 다음에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재테크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꼭 레버리지 ETF, 지금 수익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좀 얻어봐야겠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제가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인 레버리지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자, 이것은 책 1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레버리지 ETF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뭐 U-PRO, TQQQ, 그 다음에 반도체 3배로 움직이는 SOXL, 그 다음에 채권, 미국 장기 국채의 3배로 움직이는 TMF 같은 이런 것들을 주요 대표적인 레버리지 ETF. 자, 이것은 특히 한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즐겨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 중심으로 설명해 놓았고, 또 책 131페이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레버리지 ETF가 그동안 어떤 수익률 궤적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도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레버리지 ETF를 좀 해봐야겠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레버리지 ETF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잘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16년 만에 인생 대역전할 수 있는 정말 기회. 자, 그것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올려놓으면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핵심만 말하지, 요점만 말하지, 이런 댓글이 있는데, 자, 그렇게 방송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어서 16년 만에 인생 대역전 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앞에 것은 듣지도 않고 이어지는 이 다음 시간부터만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는 속에서 내가 핵심으로 접근해야지 핵심만 덜렁 내가 마치 정답을 외우듯이 가져가면 만약에 그 핵심과 다른 상황이 생기면 대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큰 돈을 오히려 날릴 수 있거든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한 번 읽고 이 책에 제가 서문에 그렇게 써두었죠. 한 번 읽고 그냥 처박아 놓는 책이 아닙니다. 2020년도에 제가 어떤 책을 썼죠?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 그 책도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크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자, 그 책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책을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재테크 책은 300쪽이 넘어가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결정장애가 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쓰면 독자들은 오히려 일반인들이 투자할 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책은 300페이지를 넘지 않는 게 좋은데 저도 항상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책을 가능하면 자꾸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나에게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 레시피를 찾고, 자, 그것을 중심으로 보면서 이제 그것과 비슷한 포트폴리오들이 있잖아요. 또 그것을 함께 보면서 범위를 점점 넓혀가되 내가 자주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 통찰력을 가졌을 때 내가 경우와 다른, 무슨 말입니까? 예상과 다른 결과 과정이 전개되면 내가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책의 다른 라면을 통해서.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항상 핵심만, 결론만, 정답만, 자, 그렇게 재테크 또 방송들 책 읽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어쨌든 자, 도전 마라탕 라면에서 134페이지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탕 라면에 좀 도전하고 싶어 이러면 한 4가지 정도면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3배 레버리지보다는 2배짜리들이 있습니다. 국내 레버리지도 글로벌 ETF에 연동하는, 즉 글로벌 ETF를 복사해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들도 3배까지는 없어요. 한 2배 정도인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3배보다는 2배가 변동성이 적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3배 레버리지보다 2배 정도의 레버리지 ETF를 권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5년 이상의 충분한 투자 기간을 인내할 수 있는 여윳돈이 중요하죠. 그리고 적금식이 좋습니다. 적금식이 좋다. 세 번째, 자, 마라탕 라면의 경우에도 자, 이 부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네요. 일시금 투자보다 적금식이 좋다. 왜냐하면 위험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라탕 라면만 몰빵하지 말고, 당연하죠. 근데 기본 라면이나 또 이 책의 3장에서 소개되는 순한 라면, 또 거의 라면, 이런 성격이 다른 라면을 함께 끓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자꾸 보면서 내 성향에 맞는 ETF 중심으로 보면서 점점 관련되는 주변의 다른 ETF 포트폴리오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 자, 그랬을 때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다른지 연관성을 내가 통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내 계획과 다르게 시장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내가 얼른 스위치 바꿔탈 수가 있습니다.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이 4가지 정도를 왜 제가 이렇게 언급해 놓았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또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뭐 미국 라면 같은 경우에는 IVB, 자, 기본 라면 한 70%, 그 다음에 QLD라고 있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 있죠. 미국 ETF 같은 경우는 QQQ의 2배로 움직이는 것이 QLD입니다. 그래서 기본 라면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한 70% 담고 나스닥 100 지수를 3배가 아니라 2배 정도 추종하는 QLD라는 ETF를 한 30% 정도 담는다. 자, 그랬을 때 QLD가 상장된 2006년도부터 2023년 12월 달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마라탕 라면을 구성했을 때의 역사적인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책에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한국에서 원화로 투자하려면 어떻게 투자해야 돼? 어떤 ETF로 해야 돼? 할 때 제가 이제 사례로 설명해 놓은 ETF가 보면 코덱스, 미국 S&P 500 TR 70%, 그 다음에 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2배입니다. 2배로 움직이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의 한 30% 이렇게 제가 사례 포트폴리오로 언급을 해 놓았는데, 그런데요 137페이지 바로 이 표가 잘못됐어요. 오류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표가 잘못됐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책이 거의 다 뭐 숫자, 퍼센트 뭐 이렇게 다 수익률 그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려 한 달 가까이 교정하고 또 교정하다 보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있던 내용이 빠지기도 하고 또 순서가 바뀌고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책이 나와서야 요게 잘못되었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저도 책을 한 10권 넘게 썼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137페이지에 있는 이 표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표에 들어가는 ETF가 137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한국 라면 규진의 코덱스 미국 S&P 500 TR,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요, 기대 수익률은 제가 이 책의 모든 라면의 과거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할인했잖아요. 과거 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미래 기대 수익률은 보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 수익률을 근거로 하되 이것을 계속 할인, 20%, 10% 할인해서 적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이제 마라탕 라면, 사실 마라탕 라면이라 해도 30% 정도를 넣어 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15%, 한 10년 기준으로 보면 한 15%, 그 다음에 20년 기준으로 보면 16% 연복리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고 나와요. 계속 보수적으로 할인해도, 과거 수익률 할인해도 불구하고. 자, 그랬을 때 돈이 얼마나 불어나느냐 보면요, 매달 적금식 같은 경우에는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하면 원금이 1억 2천이잖아요. 그런데 10년 뒤에는 무려 2억 7,870만 원이 되고요.
20년 뒤에는 20년 수익률은 16%거든요. 기대 수익률을 한번 잡아보면 그랬을 때는 원금이 2억 4천이잖아요. 그런데 원금과 이자를 합하해 보면요, 무려 17억 4,950만 원이 돼요. 그렇게 20년 기준으로 보면 약 629% 이자만, 그 다음에 1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자만 132%, 엄청나게 큰 돈이 됩니다. 가끔씩 연복리 8%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쌓이고 복리잖아요. 이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년, 20년도 마찬가지 있거든요. 20년은 10년의 2배가 아니에요. 10년의 2배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10년 기준으로는 132%인데 20년 기준은 629%거든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만큼 장기적인 적립식 투자가 매우 훌륭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뭐 자세한 것도 이제 책에서 참고하시고, 조금 더 욕심을 낼 수도 있죠. 예컨대 우리가 매운 라면에 속하는 QQQ,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미국 ETF QQQ의 한 70%, QQQ의 100%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 70%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QLD의 한 30%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한국이라면 한국에 투자할 때는, 원화로 투자할 때는 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TR 70%,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뭐 30%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는 10년이든 20년이든 기대 수익률이 앞서 말씀드린 그 마라탕 라면보다는 조금 더 세졌잖아요. 세져서 기대 수익률이 한 2% 정도 더 업되면 10년 같은 경우는 매달 적립식 100만 원으로 했을 때에는 무려 3억 1천만 원 정도가 생기고요. 20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억이 넘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상당히 크게 돈이 불어날 수 있다. 자, 이것도 기억하시되, 다만 이것이 마라탕 라면이다. 그래서 마라탕 라면을 할 때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돈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죠? 최대한 할 수 있는 돈은,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한 30%를 넘지 마시라. 내가 투자하는 돈에. 그 다음에 가능하면 다른 라면들하고 좀 섞어찌개를 하셔라. 다른 라면들하고 좀 나누어서 투자를 해라. 분산해라. 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또 가능하면 적립식으로 해라. 이것 꼭 기억하시고, 또 자세한 것들은 책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16년 만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 자, 이게 채권인데요. 자, 여러분들 채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채권은 기본적으로 채권 이자가 있고 채권 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대로 움직여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가끔 이제 언론이나 뉴스에 채권 가격, 채권 수익률 이렇게 표현 쓰는데, 채권 이자 이꼴은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 이자랑 채권 수익률은 같은 거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반대되는 게 채권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채권 수익률, 채권 이자랑 이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들하고 반대되는 채권 가격. 자, 이것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송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은 또 책에 참고하십시오. 132페이지, 133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책 순환라면에 가면, 순환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형 ETF랑 섞어찌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에 가서도 채권에 대한 내용이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책 몇 페이지냐 하면요, 148페이지, 149페이지에 채권 투자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채권에 대한 설명은 일단 생략하고 책을 참고하시고, 결론적으로 이 채권 수익률, 즉 채권 이자랑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금리, 특히 이제 기준금리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의 가장
기본적인 금리잖아요. 핵심 금리입니다. 원천 금리죠. 이 기준금리를 기초로 해서 모든 시장금리, 시중금리라고 하죠. 모든 시장금리, 시중금리가 같이 움직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기준금리를 기초로 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 또 대출이자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회사채 또 국공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 같은 시중금리는 매일 조금씩 바뀝니다. 시장의 실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그렇지만 방향성 자체는 기준금리의 방향성하고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도 추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장금리도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기준금리는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료 화면에 미국의 기준금리 역사적인 추세처럼 계속 오르기만 하는 상승 기간이 있고, 또 반대로 계속 내리기만 하는 하락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에서 하락 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때까지 금리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동결되어 있는 그 동결 기간, 이렇게 세 가지 기간으로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기간입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계속 올랐다가 하락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동결 기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는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간, 상승기간, 하락기간, 동결기간에 있다. 그리고 지금은 동결기간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지금은 동결기간이다 할 때는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동결기간이라 할 때 이게 16년 만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언제 16년 전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가 계속 오르다가 확 떨어졌죠. 자, 2008년을 기점으로 보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16년 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채권금리 또는 채권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됐고,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라는 것이 투자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최근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 기간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인 채권 가격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ETF가 TLT인데, TLT는 구체적으로는 이 방송을 하는 6월 26일 오늘 현재까지 직전 고점에서부터 40% 정도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TLT, 즉 미국 장기 국채도 3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습니다. 이 장기 국채, 즉 TLT의 3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인 TMF, 자,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TMF는요, 무려 직전 고점에서부터 6월 26일 이 방송을 하는 오늘 현재까지 무려 마이너스 80%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레버리지, 즉 마라탕 라면의 소재로 사용하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 특히 채권형 ETF는 TMF는 직전 고점에서 오늘 현재까지 무려 마이너스 80%이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직전 고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4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인생 충분하게 역전할 만한 기회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만 세상이 다 흘러가면 인생 편하죠. 투자 편하죠. 그죠? 채권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3년 해죠. 지난해 기준의 내년, 그러니까 올해 채권 가격이, 즉 채권 금리가 3월 달부터 하락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채권 가격이 움직였죠.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까지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TLT도 그렇고 TMF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금리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올랐던 채권 가격들이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해서 지난해 들어갔던 분들은 손해 보았거나 아직도 이익을 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라탕 라면을 끓일 때는 3배 이익이 나겠구나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 타이밍이 다를 수도 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여윳돈, 그 다음에 다른 자산들하고 다른 라면, 다른 포트폴리오하고의 분산, 그 다음에 적정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라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형 ETF, 그 가운데서도 뭐 3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TMF 같은 그런 ETF에 내가 조금 투자를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 같은 이야기는 이 책에는 없습니다. 왜 제가 고민하다가 TMF, 즉 채권형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ETF에 대한 설명, 또 마라탕 라면에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냐 하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채권형 ETF들은 주식형 ETF처럼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는 기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조금 수익을 취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채권형 ETF, 채권형 자산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니까 다른 주식형 자산과의 중립형 자산을 취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봉지라면을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 전략은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평균은 상승하더라.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특히 월적립금을 투자하면 내 돈이 최소 5년 이상 계속 투자한다면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고 많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지 알 수 없으나 라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그렇게 추구하는 것인데, 이 채권형 ETF는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조그만 이익,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책에는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게 또 계획과 다를 수도 있고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것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책에는 언급하지 않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올려드리는 자료는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ETF가 TLT죠. 그 다음에 이 TLT의 2배로 움직이는 또 채권 ETF가 있습니다. 그것이 UBT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배로 움직이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TMF입니다. 그런데 이 TLT든 UBT든 TMF든 거래량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미국 시장에서 사고 팔 때 아무래도 뭐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형 자산이든 채권형 자산이든 투자는 거래량이 좀 편안해야 내가 언제든 거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TLT는요, 무려 하루에 수조 원씩 거래돼요. TLT는 엄청나게 거래되죠. 사실은 뭐 주식 시장도 크지만 채권 시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TLT가 대표적인 상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하루에 매일 수조 원씩 움직이는데, 2배로 움직이는 UBT는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은 사실 전 세계 시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거래가 원화 기준으로 수십억 원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작은 거죠, TLT에 비하면. 또 3배로 움직이는 TMF도 굉장히 거래량이 많습니다. 하루에 원화로 수천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면 2배로 움직이는 UBT보다 오히려 TMF가 거래는 수월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저는 만약에 마라탕 라면 2배, 3배 레버리지 ETF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가능하면 한 2배 정도만 욕심내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이런 마라탕 라면 채권형 ETF에 투자할 때는 오히려 한국에 상장된 ETF에 오히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장기 국채를 추종하면서 한 2배로 움직이는 한국에 상장된 ETF, 글로벌 채권, 또 미국의 장기 국채에 추종하는 채권 ETF들은
2배까지만 레버리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TMF라는 미국 달러 기준, 미국에 투자하면서 TMF에 내가 관심이 좀 있어 조금이라도 해봐야겠어 하면 원리는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 라면 IVV 한 70%하고 뭐 TMF에 한 30%하고, 또한 반대로 나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것보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QQQ의 한 70%를 담고 대신에 TLT 채권형 장기 채권 한 배짜리 뭐 TLT의 한 30% 정도를 섞어지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뭐 QQQ 하면서 TMF 또 30%로 가도 되죠. 이것은 이제 투자 유형이나 성향이나 내 여윳돈의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가능하면 전체적인 내 투자 자산의 변동성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늘 좋은 것만 예상하잖아요. 좋은 것만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예컨대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마이너스 되는 기간이 깊어질 때, 그때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쓸려서 그냥 여윳돈인데도 불구하고 못 기다리고 손절하고 나옵니다. 자,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내가 손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변동성을 키우지 않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채권형 ETF, 장기 채권형 ETF를 추종하는 미국의 그런 한국의 레버리지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KB스타, 이것을 KB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KB스타 미국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ACE, 이것은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용하는 건데, ACE 미국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상장된 것은 KB스타 상품이 2017년도에 상장됐고, ACE는 2023년도에 작년에 상장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1거래량이 매우 중요한데, KB스타 같은 경우에는 운용 규모는 100억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죠. 그 다음에 최근 20일 동안 일평균 금액이 한 8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주 적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KB스타는 이 상품을, 이 ETF를 상장했지만 그닥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ACE 같은 경우는 2023년 작년에 상장됐는데 현재까지 운용 규모가 790억, 오늘 현재 6월 26일 현재 790억은 가까이 되고, 특히 최근 20일 동안의 1거래 평균이 한 10억 원 정도 돼요. 이 정도는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장기국채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한국 상장된 ETF를 한다면 저는 ACE 미국 30년 국제 선물 레버리지를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올려드리는 자료는 어쨌든 ACE 미국 30년 국제 선물 레버리지하고 기본적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ETF 가운데에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는 코덱스 미국 S&P 500 TR. 자, TR은 아시죠? 책에서도 설명해 놓았지만 배당금이 자동 재투자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랑 그 다음에 미국 장기 국채를 2배 추종하는 그 ETF 2개를 섞어지게 한국의 원화로 투자할 때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 그 다음에 나는 QQQ를 중심으로 QQQ를 추종하는 한국 ETF 상품에 투자하고 싶어. 그것하고 미국의 장기 국채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2배 상품에 투자하고 싶어. 그랬을 때 지금 올려드린 자료 화면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그 다음에 ACE 미국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 이런 정도를 섞어지게 한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랬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얼마일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고, 이것은 금리의 방향이 지금은 동결 기간이죠. 결국 이제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락이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속도로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레버리지 채권형 ETF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얼마의 수익을 얻을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역사상으로 보면 앞서 TMF 같은 경우가 직전 고점에서 6월 26일 현재까지 무려 마이너스 80%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뭐 상당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같은 오늘 마라톤 라면을 중심으로 쭉 북토크를 1강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책 뒷면에 보면 마지막에 봉지라면 종류의 세퍼라면 있죠. 세퍼라면은 나는 뭐 이것저것 라면 끓이기도 귀찮아. 내가 좀 원하는 라면을 좀 끓여줘 하는 것이 세퍼 라면이고, 예를 들면 뭐 저희 같은 이제 자문 회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마라탕 라면이 저희 이제 다른 회사는 모르겠고 저희 바인 투자 자문에서 하는 자문 상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라고 할 때는 221페이지예요. 하이일드 익스트림. 이 하이일드 익스트림은 저희 고객들 가운데서도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거나 또 매년 부담하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때문에, 왜냐면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통한 또 ETF를 통한 매매 이익 양도소득세는 22%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 이익이 국내의 종합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딱 22%를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22% 이상 소득세가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유리하죠. 또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일부 자금은 조금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이런 분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같은 마라탕 라면. 그래서 하이힐드 익스트림에는 아까 말씀드린 TMF도 이제 하나의 소스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식형 세배들 이런 것들도 다 소스로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한국 원화로 투자하는 한국 상장 ETF가 아니라 미국에서 달러로 투자하는 상품들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달러도 상당히 분산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달러도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산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미국의 달러 자산으로만 투자하고 있다. 하이힐드 익스트림이라는 저희 자문 상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1강 인생을 바꾸는 봉지라면 재테크 1강을 같이 한번 진행해 드렸는데, 뭐 책에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제가 책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또 독자분들께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책에 없는 내용도 있죠. 왜 책에 없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읽으셔야 되고, 내가 내 취향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아까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내 입맛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찾았다면 그 포트폴리오를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관되는 것들을 조금 이제 확산해서 보다 보면 내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쉽게 내 투자 자산을 레버리징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씩 이제 키워집니다. 그 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책을 계속 씹어 드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앞으로 두 번째 2강에서도 또 뭐 3강이 될지 4강이 될지 언제까지 진행할지 알 수 없으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지금까지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해결되고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들 다 큰 자녀들에게 이 책이 너무 아주 귀한 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작가로서, 또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으로서, 또 바인 투자 자문의 대표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